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흥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공모주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세를 제대로 한번 진맥 지어볼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외주식 어렵지만 따라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진심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이슈를 우리가 좀 안 얘기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일단 카뱅이요. 나왔어요. 드디어 공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마무리했고 생각보다 흥행에는 성공을 했냐 안 했냐인데 58조면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공모를 흥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8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여준 종목인 건 사실이었다. 요즘 뭐 슈퍼 워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월요일 날 또 크래프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좀 늦어서 이거 좀 공모가 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월요일 날 일반 청약이 시작되는데 근데 바로 방송 시작 20분 전에 나왔습니다. 예, 속보가 떴더라고요. 공모가 49만 8천 원 최상단에 꽂혔습니다. 역대 2위로 기관 수혜책을 마쳤고요. 국내 기관 수요는 흥행에 저조했는데 저조했죠. 해외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9만 8천 원을 확정했다는 소리를 전하고요. 아마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공모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크래프톤은 공모가 자체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틀간 있을 공모주 시장에 얼마만큼 자금이 몰리는가 그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가 공모 장외가액이 40%대 급락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떨어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반 청약이 생각보다 흥행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당일날 그랬죠. 마찬가지로 시장에 있는 주식들이 혈세 기본적으로 8만 원짜리 주식이 4만 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5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작년에 등장했을 때 이 카카오뱅크 12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짜리 주식이 4만 7천 원까지 장외 주식에서 밀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거품이 형성되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외 주식 시장이 좀 과열이 되어 있다. 이 네,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 수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장외 시장이 가열이 됐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증권사와 연대되어 있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사설 사이트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연동돼 있는 우리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믿습니다. 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상당히 띄운 경향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공모주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장외에서 구입을 하자는 마음이 있고 그게 가장 브랜드화가 좋은 카카오뱅크를 쏠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장외주식 시장에 공부를 하지 않고 온다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장외주식을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고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공부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한 주간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시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 주간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ENG 5만 원이 밀렸습니다. 125만 원. 이것은 뭐냐면 시초가 좀 높지 않나, 시종가가. 현대건설이 모회사인데 현대건설에 비해서 현대엔지닝 비싸다라는 말이 돌면서 네. 또 밀렸습니다. LGCN에서 변동이 없었고요. 예. 카카오뱅크가 앞전에 8만 원, 7만 9천 원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현재가 5만 6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5만 원이 밀렸다는 것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장외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손실을 현재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래프톤은 공모가 상단을 확장한 크래프톤도 54만 5천 원, 실은 거의 2주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뜻은 IPO를 앞둔 대여주들이 시장이 좀 정리되고 있다. 그만큼 개인들이 냉정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점점 좀 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도 이중한 행보를 하고 있었고요. 눈이 7만 큼 변동 없습니다. 두나무가 요즘 가상자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4,700, 4,60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0만 원이 붕괴됐던 두나무가 다시 30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30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바디 프렌드 변동 없이 18,500원의 시장을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큐라티스가 19,500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500원 정도 변동이 없는 건데 이 큐라티스 종목 연속으로 추천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네. 바라겠고 에이프로젠 28,500원, 피바 리퍼블리카 개인적으로 피바 리퍼블리카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렇습니다.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스뱅크라든가 또는 토스증권이 출발합니다. 이 최대 주도가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토스증권과 토스뱅크가 수익을 난다면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은 현재 가치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신사 변동 없었고요. 야놀자가 비전 펀드 2조를 받으면서 11만 원 건조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A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서 야놀자의 관심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 코러스 변동 없이 8만 2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시장의 조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은 카뱅과 크래프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요, 소장님. 사실 상장도 하기 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최초입니다. 최초죠, 카카오뱅크. 예, 그렇죠. 리포트가 예. 공모 첫날에 BNK죠.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상장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평가였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뱅크는 냉정함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예. 너무 고가하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그 리포트 자체가 저는 냉정하게 분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갖고 있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인터넷 뱅킹 은행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주 수입원이 현재 개인 간의 대출에서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중금리 대출, 고신용도가 아니라 신용이 저신용자에게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현재 은행이라는 업무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 돈을 빌려서 그 이자에 나는 차익분을 벗는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회사에 또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금을 위해서는 또다시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시장으로 본다. 이건 난 무리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 아직 주 업무 자체가 90% 가까이가 은행 업무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입니다. 예. 은행이고 근데 카카오뱅크의 미래 성장성 플랫폼 시장으로 같이 보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포트 말대로 카카오뱅크는 아직 은행이다. 은행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은행이든가 신한 이 은행을 앞질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한때 40조까지 갔습니다. 예. 이 40조는 두 은행을 합친 시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큼 오버슈팅을 했는가 보여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시세가 그랬습니다. 이 리포트 말 떠나서 네. 야, 장외 주식 너무 비싸지 않나. 왜 이렇게 비싸게 과열돼 형성돼 있다. 있는 장외 주식 시장에 개인들이 유입돼서 피해는 개인들이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히 살펴보면 그 안에 또 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떤 브랜드 파고가 아니라 시장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사실이면 현재적 가치를 무시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카카오뱅크 몇 주 청약됐다라고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약을 받았고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주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장외 주식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저희 쪽으로 질문을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차근차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외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익 부분이 아닙니다. 장에서 구입해서 장에서 매도하는 전체 프로의 40%입니다.
그렇죠. 장에서 10,000원에 구입한 사람이 장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고 나는 네. 팔겠다 하는 부분이 전체 10명 중에 4명입니다. 40% 가까이는 장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장외 주식 투자의 원칙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외가가 가장 높은 시점이 많습니다. 상장되는 가격보다 장외에 있는 마지막 가격, 카카오뱅크가 12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의 주식을 판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대5 전략을 구사합니다. 장외에서 구입한 사람은 50%는 수익이 났을 때 장외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리스크 해치 차원이죠. 네. 1차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50%는 상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5대5 전략으로 장외 주식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외에서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50%는 상장에서 파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을 기점으로 비중 관리를 하는 거네요. 자, 5대5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주셨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맥스트. 소장님 요즘 엄청 핫해요, 맥스트가. 예. 이거 공모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은데 예. 볼게요. 상장 후 오늘까지 3거래일 상한가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따상상상을 기록했는데 이런 기업 장에서 미리 정말 선별했으면 사고 얼마나 싶죠. 좋을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를 뒤로 하고 맥스트라는 아주 조그만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입니다. 예. 요즘 가장 핫한 테마주죠. 그러니까. 시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핫한 테마주. 그걸 요즘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가장 시끄러웠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 현재 스코어로 오늘까지 298% 거의 300% 가까이 공급가에 대비해서 3일 상승을 만에. 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시대를 리드하고 시대의 테마주에 투자하는 형태가 장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 관련들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듯이 비상장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상당히 중소기업이지만 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읽었을 때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속에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강도가 가장 셀까에 대한 고민은 늘 필요해 보입니다. 공부합시다,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볼게요. 카카오뱅크 장외 주식 보유자이신 것 같은데요. 상장하게 되면 전환 방법이 따로 있냐? 그리고 비율을 여쭤보셨는데 비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장했을 때 장외 주식 한 주가 상장된 주식 한 주가 됩니까? 이 비율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한 5번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전화가 이 전화였습니다. 오. 카카오뱅크 장외 주식 보유자인데 상장 이후 전환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전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이 카카오뱅크는 통일주권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증권사의 주식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예. 그 상태로 그대로 주시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비율은 1대1입니다. 네. 장외 주식 한 주면 상장 주식 한 주, 한 주. 공모 주식 한 주면 상장 주식 한 주 똑같습니다. 세임 페이지. 네. 세임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주시면 현재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전환되고 비율은 1대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상장 전이라면은 장외 주식에서 매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매도가 되죠. 다만 장에서 매도했던 반드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제대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열어볼게요. 자, 장외 주식 시세 확인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소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은 늘 실시간으로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KOTC를 제한 나머지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예. 서울거래소 비상장, 381 커뮤니케이션, 피스타, 비상장 네이더 이게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타증권을 제한 나머지는 거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장외주식 거래 가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자의 플랫폼 가격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 업체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해서 가격표를 보아야 되는데
재래시장인 장유치 가격을 정확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앞서 말한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4개 정도의 거래 사이트의 전체 평균 가격을 내서 여러분들 시세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거래소에서 통일된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별로의 가격을 보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지 확인하셔서 적정 시세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양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카카오뱅크 청약 받으신 분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청약을 어느 정도 만족한 만큼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상장 이후의 공략을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상장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장례주식의 대각 소영주 소장님. 자, 카뱅 굉장히 논란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 8월 6일 날 상장이 됩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상장 첫날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본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증권방송에서 카뱅은 특집 방송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분석을 봤을 때 냉정해지자. 예.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은행사, 저는 카카오뱅크를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은행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 안에 국민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보험사도 있고 카드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이익이 3조 5천입니다.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신한주주가 3조 5천억, 하나금융주주가 2조 5천억, 우리금융주주가 1조 5천억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얼마죠? 1130, 갑자기 천 단위로 내려갑니다. 조 단위에서. 이런 상태에서 현재 KB금융이 거의 한 23조, 22조, 신한금융이 21조, 우리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18조입니다. 오늘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18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금융주주나 우리금융주주가 먹었던 순이익 2조 5천억과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1136억이 이 두 은행을 앞질러서 우리나라 국내 3대 은행사가 되는가 이런 의아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는 인구가 10명 중에 우리가 100명 중에 5명뿐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은행은 이제는 인터넷? 예. 그렇죠. 인터넷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인터넷 시장의 최고의 강자는 바로 카카오뱅크다 이거죠. 실은 K뱅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독 카카오뱅크가 왜 이렇게 만나면 바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종합되면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바로 인터넷에서 최강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5천억과 2조 5천억을 앞서는 하나금융주주나 우리금융주주를 앞서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이게 현재 보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금융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카카오뱅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개인 간의 대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카드 산업에 일해서 업무 대행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주 수입원 자체가 은행의 주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는 수익은 지켜보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이 밀리면 저는 팔아야 된다. 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지표상으로 나와 있어. 시가총액 자체가 20조라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순이익 부분 간단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비교만 하더라도 말이 좀 되지 않는다. 다만 과도하게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개인들이 피해가 가장 올 수 있다. 그래서 상장 첫날부터 이 주식은 불안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있잖아요. 시장을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31조
32.8%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밸류가 27.1%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카카오페이입니다. 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알짜배기 업무들입니다. 우리 카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네. 이런 알짜배기 업무는 페이로도 분산을 했습니다. 아마 카카오의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카카오 지분율이 높은 카카오페이를 설립해서 현재 6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주 업무 수입원이었던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사된 거죠. 페이로 페이로 갔으니까. 갔죠. 예. 페이도 별도로 또 독립돼서 상당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에서 기본적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보고 느낌이 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 지분이 많은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 지분이 좀 약한 카카오뱅크보단 카카오페이에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카카오 이 뱅크가 상장됐을 때 우리가 보면 과연 어느 사람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볼까? 이 카카오뱅크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대학교입니다. 회사입니다. 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어디냐? 카카오 가고 싶어요.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스톡옵션입니다. 오. 상장도 또 다른 이 스톡옵션을 보면 이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는 현재 판가 차익만 176억입니다. 부회장이 136억 원. 카카오뱅크 CTO가 76억 원. 네. 일반 직원들만 보더라도 1인당 3억 2천씩이나 돌아갑니다. 이게 만약에 따상이 간다면 6억이 되겠죠. 현재 공모가 상단으로 봤을 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아마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인터넷 은행의 신바람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장외시장이 너무 고가 논란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고 이 지금 장외시장이 아니라 상장된 후에 계단식 상장을 했는데 역성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만 원짜리 주식이 공모가가 3만 9천 원에 결정되고 현재 시장에서 5만 원대까지 형성됐다는 것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 있는 버블돼 있던 주식은 제자리를 찾으면서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외 주식은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가열됐을 때는 잠깐 멈추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후 투자자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부터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은 일단은 8월 6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면서 사실 의무보유 확약 이런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면 좀 체크는 미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만큼 보면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면 있잖아요. 86%가 의무 보약 미약입니다. 마음대로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 의무 보약 자체가 없다는 것은 첫날부터 해외 투자자의 지분 86%의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도 50%가 넘습니다. 이만큼 시장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전략 세우셨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영주 소장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냉정함이죠. 냉정함. 장애 주식은 냉정합니다. 섣불리 덤비지 말고 반드시 휴가철입니다. 휴가에 장애 주식 관련된 책 한 권이라도 보시고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장애 주식이다. 이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